1번서부터 문제풀이 잠깐 봐볼게. 봐봐.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세제곱이랑 x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이랑 여기서의 x 5제곱 5승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여기서 나올 리는 없다. 이것만 정리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항이 3개짜리고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걸 전체를 통으로 전개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에서의 x 5제곱의 개수는 얘네들을 우선 다 풀어 헤쳐보자. 다 전개할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x에 대한 5제곱이 나오려면 이 중에서 하나, 각각에서 하나가 나와서 전개되는 게 바로 곱해지는 게 전개니까 여기서 x 4제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겠다. 그 다음은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오차가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나와? x에 5제곱이 나오겠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얘가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이 x 4제곱이 나오면서 네.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가 나와야지 서로 곱해져서 x 4제곱 이렇게 곱해져서 x 5제곱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렇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첫 번째 괄호에서 x 4제곱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x 5제곱의 개수는 2x 5제곱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서 얘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하나씩 나올 테니까 2x 5제곱 나올 거고 여기에서 얘를 x 4제곱을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면 2x 5제곱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6x 5제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z는 실수화까지 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 네. 그냥 그대로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라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네. 네, 다시 3번 잠깐 볼게요. 3번 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결국엔 이런 얘기예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 그 다항식에 대해서 h라는 다항식이 있었다고 봅시다. 근데 그 h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차수를 우리는 그 함수값을 갖겠다. d라는 함수는 만약에 상수항이라면 상수항 요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요렇게 얘가 만약에 상수라면 얘는 빵차라고 생각하고 빵이라고 적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d에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그렇다면 얘는 2라고 표현하겠다. 지금 이게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d라는 놈의 괄호에 만약에 뭐 3이 있어. 그럼 상수항이지. 그럼 얘는 빵이라고 적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차수를 적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는 R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A의 차수와 B의 차수를 비교해보면 얘가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게 대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2차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놈은 무조건 B의 차수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q부터 보자. 기억은 무슨 말이냐면 d의 q입니다. q에 대한 다항식. 지금 da가 m차 방정식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이런 거죠. 얘는 x의 m제곱 플러스 뭐뭐뭐뭐가 있는 거죠. 뭐 최고차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b에 대한 차수가 n차니까 뭔가 뭐 b의 x의 n제곱에 플러스 뭐뭐뭐뭐가 있었을 것이고 곱하기 q가 있었을 거고 r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서로 곱해서 똑같이 m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q에 대한 차수는 n에 대한 차수와 합쳐졌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보자고. 얘가 4차야. 그럼 얘가 3차야. 그럼 q는 몇 차여야 돼? 곱해서 4차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1차요. 그럼 1차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따라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da와 da는 db 플러스 dq여야 되는 거죠. 차수를 비교해보자면. 이해되니?
A에 대한 차수는 얘가 A잖아. 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에 대한 차수는 B의 차수 곱하기 B의 차수 더하기 Q의 차수를 더해줘야 된다. 차수만 비교해본다. 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얘를 지금 M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얘를 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DQ는 뭐여야 돼? M 빼기 N이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다. 기억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니은 잠깐 보세요. M이 N이랑 똑같대. 얘랑 나눈 차수가 똑같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M과 N 나눈 차수가 똑같아. 그렇다면 Q는 뭐여야 돼? 얘가 똑같이 M차고 얘도 M차여야 돼. 지금 여기 빼기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봤죠? 네. 따라서 똑같은 차수래. 그럼 Q는 몇 차여야 돼? 0차여야 되는 거죠. 상수항해야 된다. 이해돼? 아니 봐보라고. 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어. 뭐 여기에 네. 2x제곱 있어. 이렇게 이것을 이걸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몫이 몇 차여야 되냐고. 상수항이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네. 이해할 수 있겠어? 뭐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DQ는 상수항이다. 그렇죠. 상수항 맞지. 맞니? DQ는 상수항이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R도 상수항이야? 지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어. 네. 내가 얘를 x제곱으로 나눴어. 응? 네. 그럼 몫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네. 나머지는 이것보다 차수만 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1차에도 상관이 없다고. 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m차야. 얘가 n차지? 그럼 r값은 무조건 n-1 차수 아래면 된다고. 네. 이해돼? q가 상수항이라고 얘가 상수항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네. 이해할 수 있겠어? 어. 다시 이번엔 m 플러스 n이 4래. 저 5가 아닌가요? 네? 5가 아닌가요? 우선 그래서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그러면 참이 되겠죠? 왜 참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m 플러스 n 지금 5라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지? 5라면 너희들 생각해. 그럼 난 4일 때 틀리다는 것만 보여줄게. 알겠지? 네. 봐봐. m 플러스 n이 4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요 식에서 얘가 4차였다고 보자. 얘가 4하고 0일 수도 있으니까. 네. 4차야.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몇 차여야 돼? 빵차. 상수란 얘기야. B값이. 네. 얘가 지금 n차가 된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렇다면 곱하기 얘 Q는 몇 차여야 돼? 4차여야 돼. 네. 그리고 상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것보다는 사수가 더 낮아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 4가 아니라 4차라고. 4차 동그라미 칩시다. 이렇게 4차. 네. 더하기 얘는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0차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r 값은 0이어야 돼. 따라서 4 더하기 0이 얘가 3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아예 만족시킬 수가 없어. 얘가 사빵이 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해되니? 네. 사빵이면서 dq 더하기 dr을 3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알겠지? 네. 다시 이번에 사빵이 아니라 또 뭘 해볼까요? 3 더하기 1. 네. 그렇다면 얘가 아까 4차였죠? 3차. 3차였고 3차는 뭘로 나누겠대? 1차로 나누겠대. 2차. 그렇다면 얘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DQ는 2차여야 돼. 그리고 얘는 1차 또는 상수였겠죠. 네. 1차 또는 상수, 빵차. 이해돼? 나머지는 요 1차보다 미안해. 1차로 나눈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빵차일 수밖에 없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얘가 2가 되면서 얘 값은 0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3일 가능성은 없어. 따라서 얘가 얼마냐? 비교해 줄 수가 없다고. m 더하기 dr이 얼마냐? 비교할 수가 없어. 알겠지? 네. 이번엔 또 4빵 3일 했으니까 2일 수도 있죠. 네. 그죠? 그렇다면
얘가 2차라면 2차로 나눈 거야. 네. 그럼 몫은 상수여야 되는 거야. 그죠? 네. 다시 말하면 빵차. 얘가 바로 DQ죠. DQ. 그 다음에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1차일 수도 있고 빵차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네. 어떻게 되는 간에 빵 더하기 1, 빵 더하기 빵. DQ와 DR 값이 대수가 없어. 빵차 아니면 1차, 빵차 아니면 빵차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해되니? 음.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이해돼? 4인 경우는. 그럼 5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너희들이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가능한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그 다음에 4번째 잠깐 좀 보죠. x에 대한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3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공간이 없어서요. 그냥 밑에다 그냥 곧바로 적을 테니까 문제 확인해 가시면서 보세요. 옆에 프린트 두시고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를 정리해 주시면 fx로 나눠 주시면 몫이 얼마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걸 q1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플러스 gx래요. 얘는 2차래. 그럼 방금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봤잖아. 얘 몇 차? 1차. 1차.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차 이 또는 1차 또는 뭐 상수? 네. 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인데 이번엔 똑같은 식을 이렇게 표현했대. gx로 나눴대. 네. 그렇다면 몫이 있었겠죠? 그걸 q2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네.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가 방금 1차 또는 상수라 그랬었죠? 네. 그럼 q 값은 2차이거나 또는 3차여야 돼. 네. 그죠? 하지만 확실한 거 얘는 얼마다? 얘는 무조건 2차 또는 1차로 나누든 상수항으로 아. 나누든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상수다.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식 fx 찾았다. fx는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c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구나. 네. 2차 다항식을 찾았네요. 네.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원래 알고 있으니까 문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조건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조건식.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 1을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x 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에 c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얘는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된다 그랬어서 q는 q1은 1차. 근데 최고차항이 이제 그 개수 비교법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너 x고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리고 gx는 마찬가지 1차 아니면 상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얘가 gx가 1차 아니면 상수니까 3차항과 2차항은 무조건 여기에 계산한 것이 여기 계산한 것과 서로 같아야 돼. 네. 이해되니? 여기서는 gx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3차하고 2차는. 근데 3차는 이미 우리가 x세제곱이 같아지는 거는 확인을 했어. 방금 여기서. 네. 따라서 2차항을 비교해 보시면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는 방법밖에 없죠. 네. 이해되니? 따라서 얼마니? nx 제곱이거나 또는 2x 제곱이거나. 네. 얘가 지금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3. 3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네. 3x 제곱이라는 얘기잖아. 네. 따라서 n 값은 얼마? 1. 1. n 값 1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눈치챌 수 있죠. 네.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그래 그렇다고 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조건식 볼까요? 두 번째 조건식을 보면 마찬가지 g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2가 있을 거고 여긴 c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런데 gx가 뭐지? 주어진 조건식은 이것밖에 없는데 gx가 우리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상수인지 1차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너 뭔가 수상쩍다 싶었다. 그쵸? 이 새끼 보니까 뭐가 떠올라? 이렇게가 서로 어때? 합이 같아요. 똑같네. 또 인수분해 되는 새끼였네?
얼마로 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해되니? 네. 따라서 이 새끼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 거죠. 이해되니? 네. 따라서 얘를 보니까 x 플러스 1 인수를 갖고 있죠. 얘도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고 있고, 따라서 gx도 뭐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놈이어야 된다. 만약에 상수항이라면 빵이 됐을 것이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g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1차식이던가 네. 아니면 빵이든가. 이해되니? 근데 어차피 k 값이 만약에 빵이 되면 gx가 빵이라는 상수항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k 값은 0 이상의 자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될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C값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는 C값 찾아볼 거야. C값 찾아보자. 방금 우리가 찾았듯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비교할 수 있을 거냐면 1창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겠죠. 1창 비교해보자. 여기에서 1창은 요렇게 1창 나올 수 있을 거고 요렇게 1창 나올 수 있어. 2x에다가 c 플러스 1에 대한 x. 다시 말하면 c 플러스 3의 x가 됐을 텐데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여기에서 4요. 4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에서 좀 1차가 있을 테니까 아, 네. 4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거,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kx까지 있잖아, 그치? 네. 다시 말하면 c 플러스 3 플러스 k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아, 네. 이해돼? 여기가 4x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c 플러스 k가 얼마다? 1. 1이란 조건식 하나 여기서 다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식도 우리가 한번 좀 적용 한번 해볼까요? gx는 지금 k에 x 플러스 1에 네. q2가 있을 거라고, 뭔가 있을 거고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져 있었겠지.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4x 플러스 이렇게 됐었을 거라고. 괜찮니? 네. 잠깐만.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방금 요 초록색 부분이죠. 요 부분을 방금 우리가 인수분해 했었어요, 그죠? x 플러스 1에 뭐다? 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x 플러스 1을 얘가 인수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x 플러스 1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얘도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갖고 있었어야 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gx가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졌던 것처럼. 그런데 얘는 상수항이잖아.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질 수가 없어. 따라서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C값이 0이니까 자연스럽게 K값은 1.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GX 값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결국엔 GX가 아까 여기였었죠. 그럼 GX는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FX는 C값이 1이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FX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요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알겠지? 영상 어차피 공유할 거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어려웠던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두 문제가 아마 이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가 됐을 것이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그냥 평이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시킨 대로 한번 해달라는 거죠. P 동글뱅이 Q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뒤에 걸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AX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지금 두 개를 곱하고 뒤에 걸 더해달라는 뜻이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동글뱅이에 대한 정의가 네.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해라 이거잖아. 네. 두 개 곱하고 뒤에 거 더해라. 네. 빼기에 얘도 마찬가지. 두 개 곱하고 뒤에 거 더해라. 더해요. 두 개 곱하고 뒤에 거 더해라. 네. 이해될까요? 따라서 a-b의 x에 아니네. a의 플러스 1에 마이너스 b의 x까지 포함되고 빼기 b 값이 3x 플러스 3, 이가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로 눈으로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가 3, 너도 3.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분증 위조 방지를 위해서 다음처럼 하기로 했대요.
각 끝자리에 문제 끝까지 읽으셔야죠. 나 이거 신분증번호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모두 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끝자리에 이게 바로 위조 방지 번호를 붙일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는 앞에 있는 숫자들 3개에다가 그 수를 11로 나눈 값을 확인 번호로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1, 2, 3, 3이면 여기다가는 앞자리에다가는 1을, 뒷자리에다가는 2를, 셋째 자리에다가는 3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11로 나눈 값을 확인 번호로 뒤에다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있을 텐데 14니까 14를 11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됐을 테니까 뒤에다 이렇게 3을 붙이겠다. 네. 따라서 얘는 이 규칙을 맞고 있는 번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여기에다 곱하기 1을, 여기다 2를, 여기다 3을. 그럼 얼마야? 5에다가 12에다가 21에다가 다 더하면 얼마야? 17을 더할 거니까 38. 38을 11로 나누게 되면 오요. 나머지는 5가 되죠. 33이니까 나머지 5.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5를 붙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5번을 잠깐 볼까요? 정답은 5번인데 여기다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3을 곱해봅시다. 그럼 얼마니? 1, 2, 3을 각각 곱하면 6에다가 14에다가 24니까 얼마니? 44? 44니까 나머지 얼마여야 돼? 0이요. 0. 그렇다면 뒷수에는 0이 붙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너는 위조 번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거는 이런 보안 업체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눈에 안 들어온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는 것 때문인 거죠. 따라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여유 있게 문제 푸셔야 된다고. 봅시다. 우선 fx는 뭡니까? x-1로 나누고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네.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일 텐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1은 얼마다? 3. f2는 얼마다? 5. 다시 두 번째 조건. fx는 마찬가지 x-2, x-3으로 나누는데 q'이라고 합시다. 네. 나머지는 3x-1이래. f2는 얼마다? 5요. 5. f3은 얼마다? 8. 그렇죠? 결국에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f3이 8이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찾아낸 상태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요만큼을 찾아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fx를 x-1, x-2, x-3으로 나눌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3처럼 넣었으니까 몇 차? 2차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신 거죠. 1 대입하시면 f1은 3인데 그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이고 네. f2는 5. 5인데 그 값이 4a 더하기 2b 플러스 c라는 것이고 네. f3은 8인데 그 값이 9a 더하기 3b 플러스 c니까 두 놈을 연립해서 rx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rx를 x-4로 나눈 나머지니까 r4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상은 아니고요. 아마 개념 원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쳐놓은 문제 있을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3차식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지금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언급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fx는 지금 x-1, x-2, x-3으로 나눌 때 몫이 뭔가 q가 실제로 있을 거고요. 그놈을 qx라고 합시다. 네. 우리는 rx 나머지를 구할 건데 rx 나머지가 몇 차다?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그럼 이걸로 나누었대. 이 똑같은 fx를 x-1, x-2로 나누었대. 네. 그렇다면 나머지 2x 플러스 1은 앞에 거는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뒤에 거에서 나눠져야 되는 거죠.
뒤에 거에서 2x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요 2차란 이 다항식은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죠. x-1과 x-1을 인수로 갖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 실제 몫이 실제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는 얘가 바로 rx가 될 수밖에 없다. 아, 네.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x-를 x-로 묶여지면서 2x 플러스 1이 됐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fx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얘가 rx니까 우리는 a 값만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 이제 나머지 조건 있죠? 문제 이 나머지 조건에서 뭘 찾아내느냐? f3이 아까 봤듯이 8이란 걸 찾아내시는 거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대입하시는 겁니다. f3 집어넣으면 0이고요. 3 집어넣으시면 2a, 3 집어넣으시면 7. 그 값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그치? 따라서 rx라는 놈은 2분의 1에 x-1, x-2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놈이다. 이해될까요? 거기다가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공유할 거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멈춰놓고 다시 들으세요. 지금 A가 순허수, B가 실수이면 뭐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죠. 이것도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틀리고 나면 방법이 없죠. 봅시다. A가 순허수래요. 네. 뭐 A를 뭐 XI 뭐 이렇게 해서 봅시다. X는 0이 되면 안 돼요. 네. B가 실수라니까 얘 그냥 B라고 둡시다. 네. B가 실수니까.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뭡니까? 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죠. 네. 얘가 X제곱 B제곱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해될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B제곱 맞습니까? 네. 얘가 지금 항상 0보다 작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얘를 X제곱 B제곱 네. 그렇다면 얘를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얘 어떻게 될까요? X제곱에 플러스 B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B제곱을 비교해보면 얘가 잠깐만 먼저 마이너스를 다 곱하자. 이 식 정리할 거야. X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X제곱 B제곱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네. 얘가 이것보다 항상 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실수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부호 바뀌는 거 아닐까요? 부도 방향이 그렇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쪽이 더 크냐 이걸 묻고 있는 거니까 이렇지 않는 경우도 뭐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여기다가 네. 뭐 2라든가 4라는 거 집어넣어봐도 얘가 더 훨씬 더 크다는 걸 곱의 형태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 집어넣어서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A, B가 실수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마이너스 A, B냐를 묻고 있는 건데 네. 마찬가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할 때 절대부등식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얘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얘를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쪼개주시면 얘는 A 플러스 2분의 1 B에 대한 제곱이 되고 4분의 3 B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는 언제죠? A와 B가 모두 0일 때 네. 그땐 0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항상 양수인 거죠. 네. 이해되세요? 이번엔 디귿을 봅시다. A와 B가 순허수니까 얘도 xi, yi라고 잡고 x랑 y 모두 0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y가 됐을 거고 이게 성립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시면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플러스 xy 됐을 거고 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을 묻고 있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죠. x제곱 마이너스 xy 입장에서 본다면 4분의 1 y제곱 4분의 3 y제곱으로 쪼개질 것이고 얘는 네. x 마이너스 2분의 1 y에 대한 제곱에 4분의 3 y제곱이 됐을 것이고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경우가 없죠. 얘가 같은 경우가 되려면 x랑 y가 모두 0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0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라서. 아,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 없는 것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네. 이해될까요? 따라서 네. 이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해될까요? 오히려 니은에서는 이게 빠지면 틀린 말이죠. 아, 네. 이해될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받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b 마이너스 c도 마찬가지.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네. 얘도. 그리고 나서 얘를 a 플러스 b에 b 플러스 c에 c 플러스 a로 나눈 거니까 약분되고 나면 네. 결국에 남는 것은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인데 문제는 연속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두 개에 대한 차이는 1이었을 건데 지금 잘못 뺐죠? 마이너스 1. 두 개의 차이는 1이었을 텐데 작은 것을 큰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네. c에서 2 뺐으니까 얘는 2. 그래서 전체 크기는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괜찮을까요? 네. 다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뭐 10번은 인수분해에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10번 인수분해 하는 거 뭐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얘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인수분해해서 대입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A-C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저기 위로 네, 거예요. 적절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문제는 얘를 x-에 같은 거듭제로 돼 있으니까 물론 이거 다 전개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얘를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개념 원리에서 했었던 거였었어요. 다 x-라고 돼 있다면 얘를 계속 2로 조립제법 해나가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 1은 2, 0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2. 또 다시 그냥 2로 하는 거죠. 왜인지는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 했으니까 지금 하진 않아요. 네. 1인 거고요.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1인 거고 네. 1인 거고 4. 4인 거고 1. 1인 거고 2인 거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 4, 1, 2까지는 구했어요. 네. 그렇다면 2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2는 뭐야? x가 얼마일 때? 2.1일 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1을 집어넣고 나면 네. 얘네들이 모두 0.1로 바뀌어요. 네. 그럼 0.1의 세제곱에다 곱하기 1을 해달라는 거니까 0.001이 됐을 거고요. 네. 0.1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해달라는 거니까 0.04가 그 다음은 0.12 그리고 2가 그 다음 얘를 다 더해주시면 2.141이 되는 거죠. 네. 얘가 바로 스몰 e 값까지 계산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이걸 다 전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세제곱 공식을 한 번만 연습시키면 되죠. 왜 세 번씩이나 연습시키지? 물론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개념 원리 마찬가지 집에 와서 보세요. 제가 이 공식 설명하면서 야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있어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얘가 뭐였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됐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물론 공식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중요했던 건 뭐야? 얘죠, 얘. 네. 얘 정리하면 뭐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였었냐면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면 이쪽 자체가 다 0으로 사라질 것이면서 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값이 얼마가 된다? 3abc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슬쩍 문자를 바꿔볼게요. x, y, z가 0이라면 이 식은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은 3xyz가 된다는 것의 증명 공식이 되는 거라고요. 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위에 식일 때만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곱셈 공식은 항등식이니까. 따라서 지금 얘가 x 역할, y 역할, z 역할을 한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등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3배의 a-b,
B-C, C-A로 바뀔 것이며 따라서 이 식은 A가 B던가 또는 B가 C던가 또는 그리고 아니죠. C가 A이다인 거죠. 네. 그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단순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다음에 다시 13번을 보도록 합니다. 13번은 다음에 n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잔수 n의 값과 그때에 대한 z값을 계산해 달라는 건데 네. 만약에 n이 1이라면 그때 z값은 네. 1 플러스 i니까 그쵸? 1 플러스 i니까 z는 양의 실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 어디에도 z의 n거듭 제곱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z의 제곱 도전해 볼까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n이 2라면 z는 2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따라서 얼마가 돼? 4i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실수가 아니네요. n이 3이라면 z는 3 곱하기 1 플러스 i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그냥 아닌 거 알 수 있죠. n이 4라면 z는 4배의 1 플러스 i에 대한 4제곱이니까 잠깐만 이 새끼는 2i의 제곱이었겠죠. 얼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될 수 있었겠다. 그쵸?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관건인데 왜냐면 얘는 지금 이미 실수니까 얘가 관건인데 얘가 실수가 되는 값이 이미 4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짐작해 보건데 야 다 할 필요 없겠다. n 값이 8일 때 가능하겠다. 네. 왜냐면 n이 8이라면 8에 1 플러스 i에 대한 8제곱이 됐을 테니까. 네. 그쵸? 그렇다면 얘는 8 곱하기 2i에 대한 4제곱이니까 곱하기 16이 되면서 얼마니? 14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니? 아닌가? 128이요. 128? 네. 1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따라서 그때의 값은 128. n 값은 얼마? 8. 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n이 8이 되면 z값 자체가 128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들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는 x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1, 3차, 2차 a, b를 계산했었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3으로 두 번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네. 얘를 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의 qx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몫이 x 마이너스 3 qx가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3, 3은 9, 27 플러스 a 그 다음에 얼마니? 81 플러스 3a 네. 다 더한 3a 플러스 b 플러스 81이 얼마다? 0.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번 더 나눠 봅시다. 3 얼마죠? 6, 18, 27, 81 얼마니? A 플러스 108 플러스 a 얘도 얼마다? 0이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a값 b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3으로 두 번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네. 괜찮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x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입장에서 본다면 qx는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2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3차항이 0이구나.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n값 찾아내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2창도 0이구나. 그럼 2창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 n값을 찾아내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n값까지 다 찾아내면 이제 a값, b값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봅시다. 15번은 특이했던 부분들이 15번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어떤 게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냐면 보통 i가 있으면 네. 복소수가 들어있으면 이정계수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수라는 성질, 조건이 붙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라는 조건이 아니라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었구나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먼저 i 있는 놈, i 없는 놈으로 쪼갤 텐데 그 값이 0인 거니까
그럼 I 없는 놈부터 적어볼까요? 그럼 뭐가 되니? 루트 3x I 없는 놈 루트 3y 그 다음에 u 그리고 뭐 있어?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그럼 얘가 0일 거고 물론 나머지 얘도 0이겠죠.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또 뭐다? 루트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y고 u 마이너스 v에 마이너스 3이 있을 텐데 얘도 또 0이었을 테니까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뭐야? 네가 0이고 네가 0이다. 해서 x랑 y에 관련된 식 하나, u와 v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x랑 y에 관한 관계식 하나, u와 v에 관련 관계식 하나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순 계산이었다고. 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문제를 만약 학교에서 시험지를 냈어. 근데 시험지에서 앞에 거에서 하냐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문제 푸는데 뒤에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 이래. 그럼 정말 억울한 거라고. 시험 대본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뒤에서부터 문제 푸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해 주시고 16번 잠깐 보죠. 16번 중은 이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얘를 x개, 얘를 y개, 얘를 z개, 얘를 뭐 w개라고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전체가 3 플러스 i가 나오려면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 zi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wi까지 갔을 테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w에 대한 i가 있었을 때 3 플러스 i구나. 3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z 마이너스 w는 1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다? 8개여야 된다. 이해돼? 전체 8개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곱에 대한 의미니까 제곱 한번 해볼까요? 제곱한 값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얘는? 1인 거고 얘도 1인 거고 제곱한 거예요? 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도 마이너스 1인 거고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x 플러스 y라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z 플러스 w라는 값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된다? 최대여야 되는 거고 얘가 최소여야 된다. 대신 이 조건을 갖춰주면서 그럼 3 차이가 나면서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게 있으면 될까? 얘가 지금 최소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Z랑 W는 제일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가장 좋은 것은 1, 0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됐겠죠? 1, 0일 때가 이해되세요? 네. 여기 내가 8이라고 적었니? Z죠. 지금 마음이 급해. 다른 반에 W죠. 다른 반에 빨리 가봐야 돼서. 네. 뭐, 아무데나. 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Z랑 W의 값이 1, 0인 거고요. 얘가 1,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얼마 나와야 돼? 얘가 1하고 0이었으니까 얘가 7 나오면 되는 거죠. 네. 7 나오면서 3 차이가 나면서 합이 최대가 나오려면 5하고 2면 되겠네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최대값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럼 7 빼기 1이니까 정답은 6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예,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17번도 잠깐 보죠. 17번은 이제 식을 많이 정리해봤죠.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얘 정리해 주시면 1 플러스에 1 유리화까지 한 거예요. 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에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 5에 마이너스 6i에 마이너스 7에 뭐 플러스 8i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다 0이 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몇 쌍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합이 얘가 나오려면 얘가 K 묶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2i란 놈에 K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KI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i의 개수와 상수항은 서로 얼마였어야 돼? 0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0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묶음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는 원래 2014i였다면 너는 마이너스 2014여야 되지 않겠니? 를 묻고 싶은 거고. 이해될까요? 네. 그렇다면 뒤에 여기까지 묶음으로 끝났고, 그쵸? 얼마야? 1007 묶음. 1007 묶음에서 끝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뭔가 있었겠다. 얼마? 4029가 있었겠구나. 아, 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요만큼 계산을 한 게, 이제 얘가 1007 묶음이 됐겠죠. 1007 묶음이 돼야지 네. 얘가 마이너스 2014 플러스 2014i가 됐을 텐데 거기에 더 4029가 더해졌다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4029가 더해지려면 여기까지에 대한 얘 더해주면 4029예요. 여기 계산이 되면 그래야지 2015가 되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몇 번째까지 더했겠느냐? 짐작해 보면 알겠죠.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1007 묶음이 있고 4029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4029번째 항이라는 거죠. 네. 얘가 지금 첫 번째 항 보세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네. 그죠?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개수이거나 또는 그놈에 대한 절대값이 번지의 숫자가 되는 거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따라서 여기서 4029로 끝났다는 얘기는 4029가 요 n값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될까요? 이런 내용들이죠.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18번도 마찬가지죠. 18번도 1-알파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가 되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달래요. 물론 얘가 실수가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도 있어. 알파에다가 1 뭐 m 플러스 ni를 집어넣고 이거 제곱하고 m 플러스 ni를 정리해서 엄청 복잡한 식 더하기 i가 나오면 네가 0이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잔인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실수는 어떤 성질이 있어? 얘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1 알파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라는 얘기는 얘의 켤레 복소수인 1 알파바의 제곱과 알파바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식을 정리하려면 알파의 1 알파바에 대한 제곱 b 알파바의 1 알파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 알파바의 알파 제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항하고 이항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 식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그 다음에 이놈의 값이 알파바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바로 묶어지면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해될까요? 네. 따라서 얘는 이거였겠네. 첫 번째 알파랑 알파바가 같아질 수도 있을 거고 알파랑 알파바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보자는 거거든요. 요 식을 마이너스의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면 얘랑 얘랑이 0이면 성립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알파랑 알파바가 같던가 또는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마이너스 1이던가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항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알파바에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됐죠. 얘의 값이 지금 0이라고요. 그렇다면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얘는 알파바에 플러스 1은 0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테니까 알파랑 알파바가 똑같고 알파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우리 그냥 이 상태에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알파랑 알파바 값이 마이너스 1이던가 또는 알파랑 알파바 값이 같던가. 근데 얘는 뭐죠? 실수라는 거고요. 맞아요? 네. 또는 얘는 뭐죠? 켤레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는데 거기에 a 마이너스 bi가 있어요. 네. 양쪽 제곱하시면 a 제곱에 플러스 b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떠한 켤레 복소수인지 간에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맞아요. ZZ반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인 경우도 Z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알파 값은 실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선 알파가 실수다. 그 성질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도 맞는 말이고 기억은 원래부터 맞는 말이었죠. 얘가 실수면 켤레복소수도 실수였을 것이고. 그래서 방금 찾았지만 무조건 알파는 알파바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이해될까요? 따라서 알파랑 알파바가 똑같으니까 야 너도 알파제곱? 너도 알파제곱? 너도 알파제곱? 네. 따라서 결론은 알파제곱만 남는데 이것이 음의 실수냐 묻고 있죠? 틀린 말이네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말이죠. 18번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이번엔 ABC가 마이너스 36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음수 되는 경우구나.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A, B, C에 대한 범위를 구할 때 부호를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무조건 음수는 빼내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봅시다. 아무튼 A, B, C가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셋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네. 만약 이 상황이라면 루트 A에서 여기서 I가 하나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루트 B, 루트 C가 됐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면 얘는 루트에 절대값 A, B, C 이젠 다 양수니까 여기에 I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6I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6이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36이 됐겠죠. 네. A에 대한 A 음수의 놈이 절대값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얘는 루트의 절대값 AI, 루트의 B의 절대값 I, 네. 루트 C 곱하기죠. 다시 곱하기 루트 B의 절대값 I, 그 다음에 루트의 C의 절대값의 I.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루트의 A, B, C에 대한 절대값에 I 세제곱이 남을 것이고 얘는 6이죠. 마이너스 6i 이렇게 됐었겠네요. 네. 그래서 K로 가능한 값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x가 3-2루트일 때 얘를 물어봤어요. 얘 뭡니까?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인데 x분의 1이 뭐예요? 3 플러스 2루트 2라는 거 유리화를 통해서 찾아주시고 그렇다면 두 놈의 합은 얼마다? 6. 그쵸? 네. 그냥 공짜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21번은 그냥 똑같이 유리화 해주시는 거죠. 네. 유리화까지 다 해줘서 정리해 주시면 뭐 아마 뭐 그냥 제가 결과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만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에 곱하기 2가 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 얘는 얼마? 마이너스 6. 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나머지 문제 빨리 오답 정리하십니다. 오답 정리하고 집에 갑니다.